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시각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각화를 해봤지만 원하는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1921년 제네비브 베렌드가 출간한 시각화의 힘입니다. 이 책은 생각, 이미지,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또 그 힘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그려넣느냐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혜를 이 깊이 있는 고전에서 많은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장면을 직접 그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은 시각화의 원리를 꾸준히 이해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것을 실천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애쓰고 긴장하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공부와 명상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한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리는 생각과 감정, 이미지는 우주적 마음에 그대로 반사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형태로 되돌아온다. 개인과 우주 사이에 이 상호작용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모든 과정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은 생명의 우주적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제나 그 본래의 성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만 창조적으로 작용한다. 그 근원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우리의 생각에 반응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든 창조적 생명 정신은 당신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모습대로 자신과 삶을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야 한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습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진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마음이 근원의 영을 반영하고 있음을 늘 기억한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것이 되어 있음을. 제네비브 베렌드 1921년 9월. 시각화의 순서. 시각화 능력을 훈련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온다.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그려보고 그 이미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과 소망이 이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 정돈되면 조급함도 사라진다. 조급함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며 두려움은 언제나 파괴적이다. 당신의 의식이 마음속 깊은 소망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의지로 붙드는 힘을 이해하게 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조화로운 진동을 통해 그 이미지 실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그때 당신은 질서가 우주의 첫 번째 법칙이며 시각화는 사물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행위임을 깨달을 수 있다. 시각화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행위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각화를 하고 있다. 단지 자신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시각화는 성공의 위대한 비밀이며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더 많은 자원이 끌려오고 지혜는 깊어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신 안에는 마음속 소망이 담긴 비밀의 방을 여는 열쇠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당신의 이상과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던 가능성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위대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리며 간직했다. 시각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마음과 현실 모두의 질서를 불러오는 데에 있다. 창조적 힘을 이 방식으로 활용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말과 이미지 속에 중심을 둔 이 신비롭고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된다. 이제는 누구에게서도 무엇을 빼앗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고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우주의 유동적인 물질이 당신이 시각화한 생각의 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하는 것뿐이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 당신 안에는 생각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이야말로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다. 그 본질은 형태없는 생명의 원초적 물질이며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이 무형의 물질이 형체를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각화, 즉 원하는 모습과 상황을 마음속으로 보는 행위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응축된 창조 에너지이다. 그것은 마치 마법 등불의 렌즈와 같다. 이 마법 등불은 상상력의 원리를 완벽히 상징한다. 그 속의 그림 슬라이드는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와 같다. 꺼져 있는 등불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의지라는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난다. 곧 당신의 소망에 절대적인 믿음이 더해질 때 생명의 창조적 정신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밝게 빛나는 의지의 빛이 당신의 영혼을 비출 때 당신이 그린 이미지는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그대로 투사된다. 그 현실은 당신이 내면 속에서 그린 그림 슬라이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면 의심이나 감정이 당신의 이미지를 흔들게 되고 그때 시각화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마법 등불 뒤에 불빛이 흔들리면 그 그림 역시 흔들리며 흐려진다. 그리고 결국 등불은 꺼지게 되고 시각화는 힘을 잃게 된다. 반대로 당신의 의지가 강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의심 없이 그 이미지를 마음과 감정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막강한 끌어당김의 힘이 되고 그 이미지를 반드시 현실로 끌어오게 된다. 그것은 최상의 마법 등불에 선명한 그림 슬라이드를 넣는 것처럼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늘 강하고 꾸준한 의지로 당신의 이미지 뒤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그림이 현실 속에 또렷하게 드러난다. 결국 모든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시각화를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삶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가능성이 계속해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한 사업가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각화 연습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몇 분씩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넓고 크게 그려보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사업이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했다. 그의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했다. 아침 식사 전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전날 저녁에 마무리한 업무를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더욱 확장된 모습을 매일 그려보는 것이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계속 확장하고 매일 더욱 확장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떠올렸다. 특히 매일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장면을 하나하나 시각화했다. 상대의 필요를 즉시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제공하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매일 그린 것이었다.
그는 이 습관 덕분에 자신의 의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안정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마음속에 원하는 장면을 계속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창조적인 힘이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힘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미 있는 목적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시각화는 우주적 창조력을 질서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주의 조화의 법칙은 결코 충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기억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주적 지성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구체화라는 동일한 원리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 마음속 이미지에서 비롯되며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유연한 상태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창조자는 자신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생각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결국 이 세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굳이 물질 세계가 필요한가요?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는 그저 움직임만으로는 형태를 만들 수 없다. 그 에너지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비로소 현실로 응고가 된다. 마치 뜨거운 밀랍이 식으면 형태를 갖추고 석고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의 시각화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신성한 물질이 형태를 갖추도록 이끄는 창조의 시작점이다. 이 과정은 바로 당신 안에 깃든 창조의 중심, 즉 당신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영적 물질이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왜냐하면 영의 본성 자체가 그 일을 완성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더 정돈된 방을 원한다고 해보자. 방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질서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곧 그 생각은 상자, 옷장, 선반, 고리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들이 시각화이며 정돈된 방은 질서라는 생각이 물질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마음과 물질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한다. 하지만 물질은 영이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언제나 물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각화는 그 창조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다. 시각화에 따르는 유일한 신비는 생명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이해 가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각화는 그 힘을 현실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 우주적 마음, 즉 그것을 떠받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개별적 존재들을 하나의 원리로 연결하며 그 안에서 모든 사물은 실제가 되고 그 어떤 것도 환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는 창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생명이 자신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적인 통로인 것이다. 당신이 물질을 영의 반대가 아니라 그 짝으로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둘은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시각화 연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원인에서 결과로, 시작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창조의 흐름임을 확신하게 된다. 실제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근원의 영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다. 우주를 이루는 원재료는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공간에서는 별이 생기고 어떤 곳은 아무 활동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원재료는 같은데 왜 어떤 곳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원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원재료를 움직이게 한 어떤 힘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힘을 영이라고 부른다. 이 영은 우주를 만들어낸 힘이자 지금 당신의 생각과 이미지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창조의 에너지이다. 힘도 물질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단지 당신은 그것을 우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작게 작동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속 이미지, 소망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우주적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라면 우리 역시 자신이 비롯된 근원에 확신을 가지며 문제를 맡기고 그로부터 오는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근원, 신 혹은 우주적 마음으로부터 공급된다. 마치 나무의 몸통이 자신의 가지에 영향을 주듯이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힘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당신의 소망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힘, 그 이미지의 바탕이 되는 창조적 영적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축되어 고체 형태로 투사된다. 즉 자신을 감추고 있지만 실제 안은 창조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리는 마음속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아무런 신비도 특별함도 없다. 그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당신을 통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난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어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당신의 진화는 시각화의 능력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사용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중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이미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 속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전개는 지금 바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는 끌어당김의 힘이다. 이 힘은 창조의 원초적인 물질을 특정한 형태로 결합하고 진화시킨다. 당신이 그리는 이미지는 말하자면 창조적 영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발전소와 같다. 그 안에서 상상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창조적 작용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한계 없이 계속된다. 언제나 질서 있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흐른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런 단계들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스승인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 소망을 실현 가능한 무언가로 떠올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 곧 I am의 의식이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유를 원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내면에서 솟아나는 소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현존하는 영은 의식적인 창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은 삶을 즐기고 싶어 한다. 의식 속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생길 때면 언제나 어렴풋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 소망과 자각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이미지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고 마침내 명확한 마음속 그림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공부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집에 피아노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그 바람은 곧 마음속 이미지로 떠오른다.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그 피아노가 가져다줄 즐거움과 삶의 이로움을 상상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그려왔던 그 모습 그대로 피아노가 놓여있는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당신은 창조적 생명정신이 자신을 기쁘게 표현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된다.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창조의 작용은 단 하나이며 그 작용은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본질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은 마음속 이미지, 즉 생각의 작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적 영의 하나의 존재로 나타난 형태이며 그 동일한 창조의 힘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병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만약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의지로 붙들며 걱정 없이 필요한 행동만 해도 이루어진다면 병과 가난이 존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다. 삶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병과 가난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각화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순하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 원리를 통해 자신을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자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공부에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당신 주변만 봐도 알지 않는가? 보통 사람들은 시각화의 원리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고작 한두 시간 그려보는데 그치고 만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의지를 다해 원하는 상황과 그 모습에 있는 자신을 꾸준히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창조적 에너지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 유동적인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여기에 마음속 이미지를 붙드는 힘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미지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믿음을 쏟을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눈앞의 형체를 드러낼 것이다. 또한 그 열정은 소망을 비밀로 간직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흩어지고 끌어당김의 자력도 약해진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과 외면 사이에 맺어진 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킬수록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은 더욱 강하고 생명력 있는 실현력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그 무게를 덜고자 한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을 밖으로 내보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흩어진다. 물론 끌어당김의 힘도 약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혹은 종이에 그 생각을 써본 뒤 조용히 찢어버려라. 그걸로 충분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당신 마음속 깊은 소망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의지로 붙드는 것. 당신을 창조한 무한한 힘은 이 우주를 만든 바로 그 힘이다. 그 힘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빛이며 능력이며 평화이며 아름다움이며 기쁨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의 힘이며 그 힘이 당신 안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오직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방향에 달려 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도구를 통과해 스스로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힘은 당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이 마음속 물질은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진 필름보다도 민감할 것이다. 만약 사진을 찍는 도중 이미 사용한 필름에 새로운 사진을 찍었음을 떠올린다면 그 두 사진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나오리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당신도 모르게 한 장의 필름에 두 번 노출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현상했을 때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불완전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결과를 보며 사진 현상 기술의 원칙을 의심하진 않는다. 다만 다음에는 새로운 필름을 넣고 좀 더 신중하게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마음속 이미지도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한다면 결과는 틀림없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창조의 원리는 어떤 사람, 장소,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그 원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미래를 예상하지도 않는다. 그 힘은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과거 경험은 지금 그리는 이미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경로를 정해두려 하지 마라. 그 길이 타당해 보일지라도 우주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은 이렇게 느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내 일부이며 내 성장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힘도 당신이 그린 마음속 이미지를 현실에서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은 시각화의 원리를 꾸준히 이해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것을 실천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애쓰고 긴장하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공부와 명상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한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리는 생각과 감정, 이미지는 우주적 마음에 그대로 반사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형태로 되돌아온다. 개인과 우주 사이에 이 상호작용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모든 과정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은 생명의 우주적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제나 그 본래의 성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만 창조적으로 작용한다. 그 근원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우리의 생각에 반응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든 창조적 생명 정신은 당신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모습대로 자신과 삶을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야 한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습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진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마음이 근원의 영을 반영하고 있음을 늘 기억한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것이 되어 있음을. 제네비브 베렌드 1921년 9월 시각화의 순서
시각화 능력을 훈련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온다.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그려보고 그 이미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과 소망이 이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 정돈되면 조급함도 사라진다. 조급함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며 두려움은 언제나 파괴적이다. 당신의 의식이 마음속 깊은 소망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의지로 붙드는 힘을 이해하게 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조화로운 진동을 통해 그 이미지 실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그때 당신은 질서가 우주의 첫 번째 법칙이며 시각화는 사물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행위임을 깨달을 수 있다. 시각화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행위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각화를 하고 있다. 단지 자신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시각화는 성공의 위대한 비밀이며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더 많은 자원이 끌려오고 지혜는 깊어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신 안에는 마음속 소망이 담긴 비밀의 방을 여는 열쇠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당신의 이상과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던 가능성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위대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리며 간직했다. 시각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마음과 현실 모두의 질서를 불러오는 데에 있다. 창조적 힘을 이 방식으로 활용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말과 이미지 속에 중심을 둔 이 신비롭고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된다. 이제는 누구에게서도 무엇을 빼앗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고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우주의 유동적인 물질이 당신이 시각화한 생각의 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하는 것뿐이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 당신 안에는 생각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이야말로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다. 그 본질은 형태없는 생명의 원초적 물질이며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이 무형의 물질이 형체를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각화, 즉 원하는 모습과 상황을 마음속으로 보는 행위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응축된 창조 에너지이다. 그것은 마치 마법 등불의 렌즈와 같다. 이 마법 등불은 상상력의 원리를 완벽히 상징한다. 그 속의 그림 슬라이드는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와 같다. 꺼져 있는 등불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의지라는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난다. 곧 당신의 소망에 절대적인 믿음이 더해질 때 생명의 창조적 정신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밝게 빛나는 의지의 빛이 당신의 영혼을 비출 때 당신이 그린 이미지는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그대로 투사된다. 그 현실은 당신이 내면 속에서 그린 그림 슬라이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면 의심이나 감정이 당신의 이미지를 흔들게 되고 그때 시각화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마법 등불 뒤에 불빛이 흔들리면 그 그림 역시 흔들리며 흐려진다. 그리고 결국 등불은 꺼지게 되고 시각화는 힘을 잃게 된다.
반대로 당신의 의지가 강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의심 없이 그 이미지를 마음과 감정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막강한 끌어당김의 힘이 되고 그 이미지를 반드시 현실로 끌어오게 된다. 그것은 최상의 마법 등불에 선명한 그림 슬라이드를 넣는 것처럼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늘 강하고 꾸준한 의지로 당신의 이미지 뒤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그림이 현실 속에 또렷하게 드러난다. 결국 모든 인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시각화를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삶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가능성이 계속해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한 사업가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각화 연습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몇 분씩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넓고 크게 그려보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사업이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했다. 그의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했다. 아침 식사 전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전날 저녁에 마무리한 업무를 마음속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더욱 확장된 모습을 매일 그려보는 것이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계속 확장하고 매일 더욱 확장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떠올렸다. 특히 매일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장면을 하나하나 시각화했다. 상대의 필요를 즉시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제공하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매일 그린 것이었다. 그는 이 습관 덕분에 자신의 의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안정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마음속에 원하는 장면을 계속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창조적인 힘이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힘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미 있는 목적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시각화는 우주적 창조력을 질서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주의 조화의 법칙은 결코 충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기억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주적 지성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구체화라는 동일한 원리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 마음속 이미지에서 비롯되며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유연한 상태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창조자는 자신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생각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결국 이 세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굳이 물질 세계가 필요한가요? 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는 그저 움직임만으로는 형태를 만들 수 없다. 그 에너지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비로소 현실로 응고가 된다. 마치 뜨거운 밀랍이 식으면 형태를 갖추고 석고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의 시각화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신성한 물질이 형태를 갖추도록 이끄는 창조의 시작점이다. 이 과정은 바로 당신 안에 깃든 창조의 중심, 즉, 당신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영적 물질이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왜냐하면 영의 본성 자체가 그 일을 완성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더 정돈된 방을 원한다고 해보자. 방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질서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곧 그 생각은 상자, 옷장, 선반, 고리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들이 시각화이며 정돈된 방은 질서라는 생각이 물질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마음과 물질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다.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한다. 하지만 물질은 영이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언제나 물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각화는 그 창조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다. 시각화에 따르는 유일한 신비는 생명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이해 가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각화는 그 힘을 현실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 우주적 마음, 즉 그것을 떠받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개별적 존재들을 하나의 원리로 연결하며 그 안에서 모든 사물은 실제가 되고 그 어떤 것도 환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는 창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생명이 자신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적인 통로인 것이다. 당신이 물질을 영의 반대가 아니라 그 짝으로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둘은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시각화 연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원인에서 결과로, 시작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창조의 흐름임을 확신하게 된다. 실제로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근원의 영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다. 우주를 이루는 원재료는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공간에서는 별이 생기고 어떤 곳은 아무 활동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원재료는 같은데 왜 어떤 곳에서는 창조가 시작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원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원재료를 움직이게 한 어떤 힘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힘을 영이라고 부른다. 이 영은 우주를 만들어낸 힘이자 지금 당신의 생각과 이미지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창조의 에너지이다. 힘도 물질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단지 당신은 그것을 우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작게 작동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속 이미지, 소망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우주적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라면 우리 역시 자신이 비롯된 근원에 확신을 가지며 문제를 맡기고 그로부터 오는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근원, 신 혹은 우주적 마음으로부터 공급된다. 마치 나무의 몸통이 자신의 가지에 영향을 주듯이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힘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당신의 소망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힘, 그 이미지의 바탕이 되는 창조적 영적 물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축되어 고체 형태로 투사된다. 즉 자신을 감추고 있지만 실제 안은 창조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리는 마음속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아무런 신비도 특별함도 없다. 그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당신을 통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난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어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당신의 진화는 시각화의 능력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사용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중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이미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 속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전개는 지금 바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는 끌어당김의 힘이다. 이 힘은 창조의 원초적인 물질을 특정한 형태로 결합하고 진화시킨다. 당신이 그리는 이미지는 말하자면 창조적 영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발전소와 같다. 그 안에서 상상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창조적 작용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한계 없이 계속된다. 언제나 질서 있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흐른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런 단계들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스승인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 소망을 실현 가능한 무언가로 떠올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 곧 IM의 의식이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유를 원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내면에서 솟아나는 소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현존하는 영은 의식적인 창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은 삶을 즐기고 싶어 한다. 의식 속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생길 때면 언제나 어렴풋한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 소망과 자각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이미지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고 마침내 명확한 마음속 그림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공부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집에 피아노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그 바람은 곧 마음속 이미지로 떠오른다.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그 피아노가 가져다 줄 즐거움과 삶의 이로움을 상상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그려왔던 그 모습 그대로 피아노가 놓여 있는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당신은 창조적 생명 정신이 자신을 기쁘게 표현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된다.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창조의 작용은 단 하나이며 그 작용은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본질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은 마음속 이미지, 즉 생각의 작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적 영의 하나의 존재로 나타난 형태이며 그 동일한 창조의 힘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병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만약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의지로 붙들며 걱정 없이 필요한 행동만 해도 이루어진다면 병과 가난이 존재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다. 삶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병과 가난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각화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순하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 원리를 통해 자신을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자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공부에 시간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당신 주변만 봐도 알지 않는가?
보통 사람들은 시각화의 원리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고작 한두 시간 그려보는데 그치고 만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의지를 다해 원하는 상황과 그 모습에 있는 자신을 꾸준히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창조적 에너지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 유동적인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여기에 마음속 이미지를 붙드는 힘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미지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믿음을 쏟을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눈앞의 형체를 드러낼 것이다. 또한 그 열정은 소망을 비밀로 간직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당신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흩어지고 끌어당김의 자력도 약해진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과 외면 사이에 맺어진 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킬수록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은 더욱 강하고 생명력 있는 실현력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그 무게를 덜고자 한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을 밖으로 내보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흩어진다. 물론 끌어당김의 힘도 약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혹은 종이에 그 생각을 써본 뒤 조용히 찢어버려라. 그걸로 충분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당신 마음속 깊은 소망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의지로 붙드는 것. 당신을 창조한 무한한 힘은 이 우주를 만든 바로 그 힘이다. 그 힘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빛이며, 능력이며, 평화이며, 아름다움이며, 기쁨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의 힘이며 그 힘이 당신 안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오직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방향에 달려 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도구를 통과해 스스로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힘은 당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이 마음속 물질은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진 필름보다도 민감할 것이다. 만약 사진을 찍는 도중 이미 사용한 필름에 새로운 사진을 찍었음을 떠올린다면 그 두 사진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나오리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당신도 모르게 한 장의 필름에 두 번 노출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현상했을 때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불완전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결과를 보며 사진 현상 기술의 원칙을 의심하진 않는다. 다만 다음에는 새로운 필름을 넣고 좀 더 신중하게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마음속 이미지도 사진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한다면 결과는 틀림없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창조의 원리는 어떤 사람, 장소,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그 원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미래를 예상하지도 않는다. 그 힘은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과거 경험은 지금 그리는 이미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경로를 정해두려 하지 마라. 그 길이 타당해 보일지라도 우주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은 이렇게 느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내 일부이며 내 성장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힘도 당신이 그린 마음속 이미지를 현실에서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이미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